3장 분할 정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가 가장 가까운 쌍찾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부터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좌표계에 n개의 좌표, x좌표와 y좌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들 좌표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좌표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는 단순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할 정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분할 정복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해내지 못하면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분할 정복 기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이런 기발한 생각들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직관적으로 그것에 어떤 설계 기법들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곧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클레버 싱킹을 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솔직히 잘 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해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결한 코드를 보면 그때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익히게 되겠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음에 유사한 문제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썼던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잘 방법을 모르겠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해결책이나 소스를 보면서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두 좌표의 거리는 소위 말하는 유클리드의 거리로 계산하게 됩니다. 유클리드의 거리는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빗면을 구하는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것처럼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각 좌표마다 거리를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di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겠고, 그 함수에 두 개의 좌표를 주면 그 두 좌표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그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고, 그 함수는 요 식을 있는 그대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두 좌표의 x좌표를 빼서 제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y좌표를 빼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값에
제곱근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장 짧은 거리를 있는 좌표를 찾는 거지 거리 자체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 자체를 찾더라도 먼저 최소 거리에 있는 두 좌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리는 굳이 그 제곱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여기까지만 구해서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크고 작음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그냥 문제에 주어진 있는 그대로 할 필요가 없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번 제곱근을 구하고 또 그 제곱근을 구한 것이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로 타입 변환이 된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 정수로 주어져 있는 이 좌표들을 제곱해서 더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비교를 해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두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n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모든 두 개의 쌍마다의 좌표 거리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 이중 포먼을 이용해서 다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표와 나머지 n-1 좌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와 그 다음 n-2개의 좌표를 비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전체 조사해야 되는 모든 두 개의 쌍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계산된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것을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됩니다. n제곱의 어떤 알고리즘이 주어지면은 이 알고리즘을 성능을 개선하고 싶으면은 분할 정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분할 정복한다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합병 정렬에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합병 정렬에 썼던 아이디어, 역상 문제를 풀 때 썼던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문제 크기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왼쪽 절반을 해결하고 오른쪽 절반을 해결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해결책을 결합해서 최종 결과를 구하든가, 아니면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말고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해가지고 그 세 개의 답으로부터 전체의 답을 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역상 문제처럼 이제 왼쪽에 나눠진 2분의 n개의 좌표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거, 오른쪽 절반의 2분의 n개에서 가장 짧은 거를 찾아서 재기적으로 찾았으면 이제 찾아야 될 것은 한쪽 좌표는 왼쪽에 있고 또 다른 좌표는 오른쪽에 있는 이들 쌍들 중에 가장 짧은 것을 찾으면 세 개의 짧은 것 중에 가장 짧은 것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분할 정복할 때는 이 왼쪽 절반에서 가장 짧은 쌍을 어떻게 찾지? 이런 거는 실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절반에 있는 좌표들이 있을 때 요들 간의 거리들 중에 가장 짧은 것을 찾으면 그게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중에 짧은 거 A, 여기 중에 짧은 거 B면 A, B, C 중에 가장 짧은 것이 답이 될 거고, 우리는 요 A의 요 왼쪽 절반에 있는 좌표와 오른쪽 절반에 있는 좌표 간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것을 어떻게
ON에 찾을지 그 방법만 찾을 수 있으면은 이 가장 가까운 쌍찾기 문제를 분할 정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할 정복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먼저 만약 이 주어진 n개의 좌표들이 그 x축이 모두 같다거나 y축이 모두 같아서 일직선 선에 좌표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분할 정복할 필요 없이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정렬을 하는 거예요. x축이 모두 같다 그러면 y축으로 정렬한 다음에 가장 인접한 그 노드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되면은 비용은 n 로그 n이 돼버리죠. 바로 n 로그 n이 됩니다. 정렬하는 비용 n 로그 n, 그 다음에 이제 양 옆에 있는 좌표들 간의 비교, n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n번 비교를 통해서 가장 짧은 두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쌍찾기의 단수 버전으로 이 문제가 종종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좌표들이 이제 x축이 모두 같거나 y축이 모두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분할 정복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서 이제 분할 정복 기법의 핵심은 이 스플릿상, 한 좌표는 왼쪽 절반에 있고 다른 좌표는 오른쪽 절반에 있는 이 쌍들 간의 비교를 효과적으로 해서 ON에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쌍들의 가장 짧은 쌍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얘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은 분할 정복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전수조사는 n제곱인데 n 로그 n의 의사선형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요 애들과 요 애들 간에 필요한 모든 쌍들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 필요한 비교수는 이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요 좌표랑 여기에 있는 2분의 n개의 좌표, 또 요 좌표랑 여기에 있는 또 2분의 n개의 좌표,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n제곱개의 비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재기적인 부분에 이 스플릿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쌍을 ON에 찾을 수 있어야지만 ON 로그 n의 분할 정복 기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비교하지 않고 일부만 비교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일부만 비교하는 것의 비용이 ON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비교하지 않고 일부만 비교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가 돼야 되냐면 비교해야 되는 쌍을 줄이는 거예요. 전수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해야 되는 횟수가 선형에 비례하게끔, n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분할 정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제를 해야 되니까 걸러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애들은 걸러내서 비교해야 되는,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쌍의 개수 자체를 우선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X축으로 기준으로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나눴을 때 여기에 있는 애와 X축에서 되게 먼 애와 Y축의 먼 애를 비교해봤자 얘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즉 우리는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 A 거리를 찾았고 여기서 가장 짧은 애들의 거리가 B라는 것을 제기 알고리즘 통해서 구한 상태에서 이제 스플릿상에 대한 가장 짧은 스플릿상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와 구한 B 값을 그 스플릿상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A와 B를 비교해서 더 짧은 L을 우리가 델타라고 놓으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를 비교를 통해서 이 델타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델타보다 거리가 먼 애들은 어차피 비교를 하면 델타보다 더 멀리 있을 애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애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반으로 X축으로 나눴으니까 이 절반의 중에 이제 나눴을 때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있는데 얘가 기준이 돼도 되고 얘가 기준이 돼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보다 델타 거리에 있는 애들, 델타 거리를 벗어난 애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 간의 비교를 해봤자, 이들 간의 비교를 해봤자 얘네들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를 이용한 비교들은 어차피 델타를 넘어가기 때문에 스플릿상에서는 델타보다 작은 애를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배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보다 멀리 있는 애들은 배제를 하면 되겠고 델타보다 멀리 있는 애들 배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을 나누기 위해서 X축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렬된 데이터에서 X바라고 하는 중간좌표를 결정해 놓고 이 중간좌표와 X값을 뺐을 때 델타보다 큰 애들은 그냥 다 버리면 돼요. 다 버리고 델타보다 작은 애들만 이제 가지고 비교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배제되는 애들이 몇 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좌표들이 다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ON의 이 문제를 스플릿된 애들의 값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균일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포되어 있을 것이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애들이 여기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냥 배제를 하면 돼요. 절대 후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스플릿상에서 찾고자 하는 애는 포함될 수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배제를 하고 이제 요 구간
요 구간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ON에 델타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델타보다 작은 애들을 ON에 찾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애들을 Y축을 기준으로 정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Y축보다 가장 작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얘부터 이용해서 위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델타보다 멀리 있는 애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와 델타보다 멀리 있는 애가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냐? 총 요 그림으로 보면 최대 7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델타 이내에 있을 수 있는 애들은 최대 7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요 Q가 Y축이 가장 작은 애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부터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얘보다 Y 값이 얘랑 Y를 비교했을 때 델타보다 큰 애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애들을 비교할 때 Y 거리가 델타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Q보다 Y 값이 큰 애들 중에 7개만 비교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얘를 놓고 그렸을 때 얘는 요 안에 들어오는 애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 네 가지 빨간색 점 4가지 중에 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요 사각형 그리드에서 여기에 있으면 하나씩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둘 간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아지게 되겠고, 델타보다 작아지면은 우리가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을 리커시브하게 구한 최소 거리가 델타라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애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으면은 요렇게 요 각각 사각형에 각 하나씩밖에는 있을 수 없고, Q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을 수 없고 나머지 곳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7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그 7개가 실제 하나는 여기에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3개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7개씩 비교하는 것이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if문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 아이디어 2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있는 하나는 왼쪽 절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절반에 있는 애를 비교해가지고 델타보다 작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 2에서는
어떤 애가 왼쪽 절반에 있는지 또 어떤 애가 오른쪽 절반에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애들이 왼쪽 절반에 있고 어떤 애들이 오른쪽 절반에 있는지 구분해 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이 반대쪽에 자기보다 그 Y 값이 그 델타 이내에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솎아내고 걸러내서 비교를 하면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찾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더 단순하게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점도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검사해서 뭔가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을 이용해서 문제 크기를 줄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솎아내고 필터링 하는데 비용이 더 소요되게 되겠고 오히려 성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스플릿 페어를 요거를 ON에 해결하는 겁니다. ON에. 따라서 이 과정을 모두 ON 비용이 소요되게끔 해야 됩니다. 절대 요 과정에서 ON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렬을 한다든지 정렬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정렬은 N 로그 N이 되니까 이것의 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특히 요 부분 그리고 요 클로즈 스플릿 페어 내에서 하는 부분이 O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ON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은 처음으로 클로즈 페어를 호출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받은 좌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정렬하고요. 다른 하나는 Y축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N 로그 M 비용이 2번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PX, PY라고 하면은 얘를 요 함수에 전달하고 나서 이 안에서는 정렬 함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먼저 N 로그 N 2번 하고 이제 이 분할 정복이 시작이 되면은 정렬 함수는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 부르지 않고도 요 4개의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 4개의 값은 뭐냐면은 우리는 분할 정복하기 위해서는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이 필요한데 이 절반은 이제 X축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눴을 때 X축으로 정렬된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다른 요 스플릿 페어에서 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쌍들을 Y축으로 정렬된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요 쌍들을 Y축으로 정렬합니다. 요 쌍들. 그런데 이 절반을 다시 정렬해서 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요 애를 ON에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ON에 어떻게 얻냐면은 PY를 이용해서 얘를 만듭니다. ON에. 여기서 한번 쭉 선형으로 검색을 해서 데이터들을 어떤 애는 1로 보내고 어떤 애는 1로 보내서 요 LY와 RY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 6개의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복제한 다음에, 하나 복제한 다음에 얘를 x축을 기준으로 정렬해서 px를 얻고요. 요 복제된 애를 y축으로 정렬해서 py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x축으로 정렬할 때에도 x축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았을 때 기준을 4, 4가 1로 왼쪽 절반에 올지 4, 6이 올지를 항상 균일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우리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갖고 x축이 같으면 y축을 기준으로 정렬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팅할 때 그 기준이 x축만 주어지면 안 되고 x축이 같으면 그 다음에 y축을 써라 이렇게 돼야 되겠고, 이 경우에는 y축으로 정렬할 때는 이제 y축 값이 같으면은 x축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이제 또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올바르게 늘 균일되게 소팅된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팅된 거 소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분할 정복하기 위해서 리커시브하게 한쪽에는 얘네를 전달해 줘야 되고 다른 쪽엔 얘네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LX는 그냥 PX의 절반을 잘라 가지고 주면 돼요. 그리고 RX는 또 절반을 잘라 주면 돼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면은 간단하게 슬라이싱을 하면 됩니다. 슬라이싱을 하면은 간단하게 요 두 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얻은 다음에 얘를 정렬해서 LY를 얻게 되면은 ON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반을 얘를 LX를 정렬해서 LY를 얻는 것이 아니라 PY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쭉 살펴보면서 요 X가 4일 때, X에 있는 끝값 4일 때 4보다 적은 애들은 LY로 보내고 얘는 크니까 1로 보내고 얘는 크니까 1로 보내고 얘는 작으니까 1로 보내고 4, 4가 같아요. 그러면은 요 뒤값을 보내서 요 뒷값이 일치되면 아니면 작으면은 요로 보내는 거예요. 크니까 1로 보내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걔를 전달해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3보다 작아지면은 또 둘 하나로 리커시브하게 그 제기 함수에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3 이하가 3하고 같거나 작아지면 분할했던 크기가, 얘는 그 앞서 살펴봤던 이중 포문 있죠? 걔로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워낙 작으니까 굳이 이중 포문을 하지 않고 if 문으로 이용해 가지고 3개를 비교하는 경우, 2개를 비교하는 경우를 코딩해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베이스 케이스엔 걔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 알고리즘 짤 때에 항상 우리가 어디서 중단시킬지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면은 굳이 리커시브하게 하지 않고 중단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재계 우측 트리의 높이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플릿상 중에 가장 짧은 델타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펴볼 때 어떻게 되냐면, 적용된 아이디어가 X바에서 델타 거리 내에 있는 애들만 이제 우선 걸러낼 거예요. 그게 걸러낸 게 SY입니다. 그리고 이 SY는 어떤 애들로 필요하냐면, 우리가 비교는 Y축의 가장 작은 애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얘랑 7개, 그 다음에랑 7개, 그 다음에랑 7개씩 비교해 가서 ON에 이제 델타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찾을 것이고, 델타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요 집합을 ON에 구해야 됩니다. 요 자체는 이중 폼으로 되어 있지만 요게 맥시멈 7이기 때문에 7n이 되는 거예요. 7n. 7n이면 n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py를 쭉 선형으로 살펴보면서 이 x축의 값이, 이 x값이, 요 좌표의 x값이 요 범위에 들어 있으면 sy에 푸시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py를 선형 쪽으로 훑으면 요 sy 집합을 만들 수 있고, 요 만든 sy 집합은 y축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sy에서 첫 번째와 그 다음 7개를 비교하고, 두 번째와 그 다음 7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해 갈 것이고, 끝으로 가면은 7개가 없으면 3개만 남아있으면 3개만 더 비교하고 끝내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됩니다. 이걸로 가장 가까운 쌍찾기를 분할 정복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자세히 좀 고민해 보면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 문제를 전혀 처음 접했을 때 분할 정복하라고 이제 하라고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제시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해 보면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대부분 합병정렬처럼 절반을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게 되겠고, 그렇게 절반을 나누고 이제 비재기적인 부분을 ON에 우리가 만들게 되면 n로그 n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2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쪼갤 수도 있고, 또 2분제인 크기가 아니라 조금 더 큰 크기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분할 정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냐면은 n을 n과 비슷한 크기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는 n을 n-1과 n-2로 나눕니다. 이거는 분할 정복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입력이 n인 것을 n개로 나누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누지 않아야 되겠고 적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정복할 때 요 갈래수를 줄이고 또 요 높이를 줄이는, 그게 줄여야지만 효과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요 각각의 재기 호출에서 비재기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이 또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효과적이어야지 전체적인 분할 정복의 그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분할 정복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